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생각으로 사세요? 아니면 우리의 것인 이념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계세요? 그 이념으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욕망,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완벽하게 세워놓으셨나요? 이념에 따라 살고 계시지 않나요? 개념에 따라 살고 계시지 않나요? 객관성을 좋아하시나요? 네. 최진석 교수님은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찾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네.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상상력이나 창의성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굴레를 벗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우뚝 섰을 때 움트는 것입니다. 앞서 인간은 무늬를 그리며 산다고 그랬지요. 인문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인간이 이 세계에서 움직이며 형성하는 결이지요. 이 세계에 살면서 생존을 효과적으로 잘 도모하고 자신만의 의미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무늬의 정체를 알아채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까?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기존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지요. 이미 있는 것들은 항상 주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개되는 상황을 그 상황이 가지는 맥락 속에서 투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 것들이 해석 체계로 받아들이게 해버리지요. 이미 있는 것들은 사람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들어 객관적이거나 투명하거나 청명한 태도로 세계와 관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마치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성공 기억인 경우와 같습니다. 성공 기억이 너무 강하면 새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그것 자체의 맥락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성공했을 때의 그 맥락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지난 시대의 기억으로 새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성공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자기를 지배하던 이전의 성공 기억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 말이 노자사상의 핵심이라고 최진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노자사상의 궁극적인 생각이에요. 보이는 대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봤을 때 네.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으로 하여금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게 하는 강제성도 강해지지요.
이념가들이 변화하지 못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념가들이 선명성 경쟁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억, 즉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벗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온갖 개념이나 사상, 그런 것을 몽땅 벗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만 남겠죠. 그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자기로만 남은 이 사람에게는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가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이 무늬가 어떻게 그려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어떤 폭으로 움직일까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오직 부교재 내지는 보충 자료로서만 행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또 뭘까요?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관과 같이 자신을 채우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던 기존의 굴레를 뚫고 나와 그들을 밟고 우뚝 서거나 그것들을 손 안에서 탁구공 다루듯이 가볍게 희롱할 수 있게 된 독립적 주체가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의 정체와 방향에 대하여 꿈꿔보다가 그 동선의 앞에 조금 일찍 서보는 일이에요. 창의성을 원하세요? 상상력 갖기를 원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죠. 내가 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 개념, 관념, 뭐 등등등등등등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하는 게 난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내 생각인가? 우리 엄마 생각도 있네? 우리 아빠 생각도 있네? 내 친구 생각도 있네? 이거는 우리 상사 생각인데? 맞아요. 내 생각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과 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나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 최신석 교수님이 자기 자신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래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 때라야 비로소 인문적 통찰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식과 이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법한 안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로 호프집 메뉴에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무거나라는 안주입니다. 저는 이 안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욕과 식욕이 발동되거나 실현될 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 때와 성행위를 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투철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느끼고 확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거나 라는 안주를 개발한 사람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일부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거나 안주 개발자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거나 라는 안주를 시키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는 일이 아주 귀찮아. 누가 무엇을 주든지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는 잘 몰라. 여러분, 친구 서너 명이 만나 밥 먹으러 갈 때도 뭘 먹을지 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서로 양보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상은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집에 짬짜명도 있잖아요. 그거는 욕구가 더 강해서 그럴까요? 어쩌면 또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내가 지금 명확하게 무엇을 먹을지 몰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아무거나 라는 말에는 아무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돈은 내가 낼 테니 메뉴는 니들이 정해라 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너희들이 정하는 건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뭔지 모르겠어. 어머나.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사람.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어머나 깜짝.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사람.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막연히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이 구체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생명력이 고갈된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배고프다는 느낌만 갖습니다. 안주 하나 따위로 죽은 사람 운운하다니 듣기가 불편한가요? 제가 좀 지나쳤나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아무거나와 같은 안주를 시키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깔아뭉개는 죽은 사람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욕망하는 나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식욕조차도 제대로 마주할 줄 모르는 자신의 식욕조차 타인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신체 기능은 있으되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 욕망이 거세된 사람입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학생들이 쓰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입에 배었더군요. 오늘 수업이 어땠나요? 물어보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 이른바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출연자가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예는 숱하게 많죠. 휴가철 피서객을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면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는 더운 것 같지만 가족들과 이렇게 피서를 오니 즐거운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 영화 참 슬픈 것 같아요 라고들 하죠. 재미있는 것 같다, 맛있는 것 같다, 더운 것 같다, 즐거운 것 같다, 슬픈 것 같다, 지겨운 것 같다. 여러분, 대체 이런 말들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재미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더운 거고, 맛있으면 맛있고, 즐거우면 즐겁고, 슬프면 그냥 슬픈 거예요. 굳이 사전적 의미를 빌려 설명하자면 같다, 뭐뭐인 것 같다는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예컨대 비가 올 것 같다랄지, 어쩌면 내일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 같다랄지, 이렇게 추측하거나 불확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말인 거죠. 그런데 내가 즐거운지, 재밌는지, 슬픈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이 추측하는 겁니까? 그게 불확실한 겁니까? 지금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추측해서 또는 불확실하니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결정 내리는 상태입니까? 말꼬리 잡기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원초적이며 단순한 욕망조차도 무언가 불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운지, 재밌는지, 슬픈지, 행복한지, 기쁜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말이죠. 가장 원초적인 욕구조차도 추측해야 하고 불확실한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념과 이념과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의 것이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념과 이념과 가치관, 즉 우리의 것을
벗었는데 뭐냐 하면, 벗었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내가 이념 등과 같은 감옥을 벗어난다는 말은 그것들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서 주인 자리를 차지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온전한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념이나 가치관 대신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온전한 나는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내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나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공유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어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어떤 것으로는 고유한 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어떤 것, 나를 나에게 하는 어떤 것은 바로 나에게서만 비밀스럽게 확인되는 욕망이지요.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에게 부모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불편하고 본인의 그 느껴지는 감정과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고등학생인 여학생인데 내가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재혼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엄마에게 할 말을 하거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 재혼하신 그 엄마의 남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가 나를 버릇없이 키웠다. 나를 어떻게 볼까? 그분이 나를 제가 참 버릇없고 나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얼핏 저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의 생각, 너의 느낌을 분명하게 표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선생님,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어디선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릴 때 가족에서부터 비롯되었든, 아니면 살면서 어떤 학교 기관이나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책, 누군가의 말에 의해 비롯되었든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내가 타인의 눈에 반듯한 사람으로 비춰야 한다라는 그것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어떤, 아까 그 최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 통념, 이념이 자기를 이루기 전에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회적 통념과 이념, 개념이 이 학생의 머릿속에 이미 심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고 잘 웃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마음속에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본인이 만나는 남자친구, 남편, 그 다음에 친구들, 직장 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계에서 과연 본인의 그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기준과 잣대는 타인의 시각,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세상에 이야기하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에 집중해서 본인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아마도 타인의 생각,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욕망하는 거기서부터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작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자, 우리 모두는 각자 심겨진 우리의 것인 그 이념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심겨진 이념과 가치들이 있죠. 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냉정하게 자기 내면의 생각을 바라보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좋은 책 함께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모두 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단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에, 우리 뇌에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된 굉장히 안 좋은 가치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하나씩 벗겨나가면 완전한 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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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또 만나요. 안녕.